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치훈이라고 하고요. 네, 제 세션 내용은 오늘 이제 이 행사의 주요 주제는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을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네 가지 축은 고객 대응을 혁신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또 이제 제품을 혁신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키인 네 가지 이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객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 요소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다 이제 고객사의 임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진국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또 시장에 이제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치 않아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로 하여금 생산성이나 역량을 강화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션 트랙인 유통하고 서비스 그리고 물류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넓은 범위의 소비자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외부 이제 고객들의 행동 패턴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이즈러스가 미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 토이즈러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매장들을 다 문을 닫기로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행동 패턴의 변화라든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늘상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매 패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오프라인 상점들의 비즈니스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놓은 이제 고객들의 행동 패턴 변화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제 이미 익숙하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젊은 층들하고 어린이들은 저희처럼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먼저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질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다 이제 유튜브로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토이즈러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감도 이제 같이 나오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출시된 장난감들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계없는 스토리로 이제 개인 방송들을 하죠. 그러면 저희 애들은 그렇게 이제 노는 거를 보고 저 장난감은 저렇게 이제 갖고 노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부모들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요청을 접수받은 부모들은 잘 아시는 이제 구매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어디 가면 이 제품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이제 핫딜이 뜬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핫딜 정보 같은 것들이 뜨면은 그 사이트는 이제 삽시간에 이제 물량이 동인할 정도로 빠르게 이제 소비자들이 움직입니다. 저희 고객사인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사가지고 직구로 이제 배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일 겁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고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이제 유통업계는 60년 전의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미 이제 작년이죠. 작년 혹은 그러니까 2년 내에 이런 디지털 변곡점이 유통업계도 다 도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화로 변화된 고객 행동 패턴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45%의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제품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피드백을 보고 다 지식으로 이제 무장된 상태에서 매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해서도 자기 이제 휴대폰으로 그 가격 비교를 그 현장에서 한다든가 제품 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진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장으로 와서도 직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직원이 고객보다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냐라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직원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유통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저희 비전 동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가지 축이 다 이 동영상에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신 동영상에서 그 정보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매장 직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통계 자료는 그 매장 내의 그 유저 경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테일 쪽에 이제 리서치 결과 통계 자료고요. 그 중에서 이제 탑3 자료가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봇 서비스, 챗봇 서비스가 나오죠. 챗봇 서비스가 그 고객의 이제 핀터레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 고객분이 클리핑한 뭐 예를 들면 이제 가고 싶은 장소라던가 혹은 이제 의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합니다. 미리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이 이제 매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이제 그 고객에 대한 분석은 1단계는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매 프로세스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로 그 영업사원에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 응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단순 업무 처리 시간을 좀 줄이고 정확한 고객 정보를 갖고 정말 이제 정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매장 직원의 제품 지식이 아까 이제 제가 40% 정도 이제 기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딱 이제 그 아까 그 고객에게 제시할 상품들을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좁혀줬습니다. 그 좁혀준 제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동영상에서 이제 매장 내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바코드를 찍어갖고 비슷한 의류를 추천받는 그런 화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무인 점포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완전히 무인화됐다라기보다는 그 구매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키오스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이제 구매 프로세스를 좀 더 이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기업의 그 내부적인 부분, 디지털화를 위한 이제 내부 과제 부분도 통계 자료를 보고 이제 그 상위 그 우선순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역시 이제 그 직원들의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그 상시 교육을 통해서 제품이라던가 혹은 그 고객에게 적시에게 제공할 그 마케팅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을 늘상 이제 교육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최신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일관된 운영 수준의 유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유통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 업계는 굉장히 이제 그 턴오버라고 하죠. 그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 이직률이 높은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 직원을 빠르게 이제 교육시키고 프로세스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업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통업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 타 업종 대비 그 나이가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얼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비중이 높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좀 더 이제 편하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같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더 이제 일하기 편한 회사로 소문이 나고, 또 이제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디지털 협업 영역들은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주체는 이제 현장 직원들, 그리고 이제 매장 관리자들, 사무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그 퍼스널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장 직원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교육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직원하고 이제 빠른 소통을 할 수 있고, 항상 최신 그 업데이트된 제품이라든가 본사의 이제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매장 관리자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뭐 입퇴사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린 직원들을 그 배치 일정을 쉽게 조율하고 관리하고 그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일을 진행하도록 업무를 할당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제 전략 같은 걸 컨트롤하고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배포하고, 또 이제 현장의 그런 피드백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수렴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유통업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이제 시나리오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케줄하고 작업 관리, 그 매장에 특화된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또 이제 직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역시 이제 소셜 기반 소통과 협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IT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매장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모바일 형태로 IT 기술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측면의 보안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소셜 기반의 소통과 협업 측면의 그 시나리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소셜 기반이라고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통업계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높고요. 그 세대들이 주로 그 IT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카카오톡 같은 대부분 이제 채팅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 기반의 이제 소셜 커뮤니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도 그 제공할 이제 기술이라든가 서비스 자체가 이 그 밀레니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셜 기반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그 매장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나 디바이스, 범위에 관계없이 이제 소통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소셜 커뮤니티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직원들이 그 고객의 접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의 피드백과 아이디어들을 접합니다. 그런 것들이 100% 다 이제 본사에 있는 마케팅 부서나 전략 부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뭐 제품 지식 혹은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 정보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직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요즘 이제 고객과의 마찰이 생기면은 그 고객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구매 커뮤니티로부터의 많은 이제 지원자들의 지식을 인풋을 받아갖고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챌린지를 합니다. 이런 이슈를 맞닥뜨렸을 때 그 현장의 직원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내에 있는 전문가하고 빨리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업무 패턴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기술은 향후에는 이제 팀즈가 될 것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그 동영상에서 팀즈가 어떤 형태로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인지는 잠깐 이제 보셨을 건데요. 혹시 이제 그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팀이 한 곳에서 대화를 관리하고 주제별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공동 작업 앱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팀 대화는 채널이라고 하며 주제, 부서, 프로젝트 등 원하는 기준으로 구성하거나 그냥 재미삼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은 팀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가하여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의 맨 위에는 탭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팀원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파일, 메모, 앱, 웹사이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급히 모임이 필요한 경우 작성 상자 아래에 비디오 단추를 클릭하면 즉시 임시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채널에서 시작되므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채팅하고 싶으세요? 문제 없습니다. 채팅을 클릭하면 목록에 모든 개인 대화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채팅을 빠르게 만들거나 구성원 이름을 클릭하여 기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채팅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클릭하면 모든 좋아요, 앤멘션, 내 메시지 활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클릭하면 하루의 모든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클릭하면 개인의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및 팀 쉐어포인트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간편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때때로 재미를 더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에서 즐겨 사용하는 이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신 GIF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편집 가능한 스티커와 밈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에 대화를 가져와서 모바일 장치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 팀즈가 이제 좋은 점은,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소비자용 뭐 카카오톡 같은 툴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업무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기업 내부의 문서라든가 공유된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상회의 그리고 이제 전화연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서 세션에서 저희의 이제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현이 되는 중심은 대화형 이제 챗봇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의 업무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실 때 보면은 그 승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워키토키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혹은 뭔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승무원들이 이제 김포공항 복도를 질주하시는 모습을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건데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내렸을 때 혹은 이제 떠나기 전에 일련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들을
워키토키하고 통화로 하는 게 아니라 챗봇이 이제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형태로 업무 시나리오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한 예제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를 청소하고 그 준비 점검을 하는 승무원이 채팅으로 그 챗봇한테 그 비행기 준비가 끝났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IoT 센서로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채팅으로도 할 수 있을 건데, 센서는 이제 비싸고 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오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그 채팅으로 한번 이제 더 컨펌을 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탑승 가능하다고 챗봇에 알려주면은 챗봇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관제실에도 알려주고, 그리고 보딩 게이트 쪽에도 알려줍니다. 그럼 보딩 게이트 쪽에서는 실제로 그 승무원 탑승, 그 승객들 탑승을 시작을 할 거고요. 파일럿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 사전 체크가 시작되었다는 거를 채팅으로 알려주면 역시 이제 관제실에도 알려주고, 또 이제 수화물 선적하는 사람은 수화물 운반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챗봇한테 알려주면은 관제실이나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이제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서 챗봇이 그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형태로 팀즈의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해외 항공사들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보셨던 그 팀 그룹 하나를 그 항공편 하나마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제 시나리오를 수용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련의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그 시간 타임 스탬프도 찍힐 거고요. 그 타임 스탬프들을 나중에 모아서 분석을 하면은 이 과정 중에서 어떤 파트에서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챗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이 향후에 이제 팀즈가 발전해 나갈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그 기업 고객분들이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제가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자료를 추천해주는 그런 존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데 델브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검색하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지금도 저희는 대부분 이제 통합 검색을 구축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검색을 구축을 하고 검색 대상인 시스템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크롤링을 하고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쿼리를 날리는 형태로 저희가 검색을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클라우드하고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저희 오피스 365 서비스만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모든 메일과 파일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온라인으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검색 방식으로 검색을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검색 서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접근 방식을 저희가 바꾼 게 그 사람의 이제 프로파일, 행동 패턴, 그리고 인트라넷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액션들을 분석을 하고 누적을 하고 합습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만한 그 정보들을 알아서 이제 먼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유통 쪽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어떤 이제 고객한테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로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잠깐 이제 기능을 데모로 보시겠습니다. Every day, the volume of information you encounter continues to grow. And as it does, Office Graph works behind the scenes to connect all the dots, mapp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content. These connections provide the power behind Delve, a brand new Office 365 experience that cuts through the noise to show you exactly what you need, exactly when you need it. Delve displays each piece of content using this intuitive card-based interface. Each card includes comments, likes, views, and tags that help you understand why that item may be important to your work. Each card is dynamic too. Clicking a document card, for example, launches Office Online so you can edit the file, share it, and even discuss changes with your colleagues, all within the cloud. Delve groups content based on activities, what you've viewed, what's been shared with you, and what you've worked on. So it's incredibly fast and easy to find what you need.
For instance, to see all the files you've recently worked on, just click My Work, and there they are, all together in one view, no matter where they live. From there, a quick search helps you zero in on exactly what you need. To find all the files your colleagues have shared, just click Shared with Me. No more asking around for files and waiting for replies. Delve puts everything at your fingertips, even while you're on the road. This mobile view keeps you connected to all the content you need. A quick swipe up or down takes you from one file to the next, and swiping left or right walks you through the file itself. Delve even makes it easy to stay in sync with your colleagues. Just type someone's name to see what's trending around that person and find all the content you have permission to use. With Delve, it almost feels as if the right information comes looking for you, making sure you're better informed in less time than ever.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는 이제 검색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 사용자들은 뭔가를 들어가서 찾기보다는 자기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알림받고 이제 추천받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그 매장 직원들의 스케줄 조정 그리고 이제 작업 관리 부분입니다.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입사, 퇴사가 빈번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일정 조정 요청도 상당히 이제 빈번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장 관리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을 보고 쉽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오늘 이제 꼭 하고 가야 될 그런 이제 명확한 업무들을 명확하게 이제 할당을 하고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비즈니스 앱 같은 것들은 IT에 의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매장 이제 관리자라던가 IT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은 비즈니스 앱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는 그 스태프허브라고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1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호텔 체인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I'm Dominique Grandjean. I am known as the geek. And I'm the general manager of this Novotel Hotel, which is part of the Accor Hotel Group. It's a hotel of almost 300 rooms, 1,200 square meters of meeting rooms, which is why we call this Novotel Convention. And it's also wellness because we have a spa area of 600 square meters. We operate in 95 countries. Accor Hotel has a team of 240,000 employees. What is very important to see at Accor Hotel, out of those 240,000 employees, roughly 200,000 are deskless workers. Most of the people are deskless workers within Accor Hotel, so deskless workers are very, very important part, the most important part of what is Accor Hotels today. They are the people facing the clients. And we have launched the digital plan 2 years ago to enhance our digital tools and digital perspectives also, and focused on the guest experience, mainly a seamless journey for the guest. And behind that, from a talent and culture perspective, we also want to have a better employee experience to drive this guest experience. They are very connected all together. StaffHub is a new way for our deskless workers to work. They have an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a new tool tha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get the right information at the right time from their smartphone. So it's very, very efficient. The app is the ability to manage the work shift and to be able also to swap shift. In the mid-scale segment, we operate Novotel and Mercure, and in the economy segment, we have Ibis. Yeah, StaffHub is a key way of a new way of communication. My team are quite young, so everybody have a smartphone, and they like new technologies. De bien y penser, d'être, quand on consulte le planning, d'avoir un rappel éventuel sur ces réunions. It's changed completely the relationship we have between the management and the staff, and I think it helps us concentrate on 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important, it's my obsession in any case,
is to how to serve the guest the best way possible. For the first time, the deskless workers are able to feel that they are using tools made specifically for them. They're more connected, then they try it. Oh, that's gorgeous. That's fantastic. That's amazing. And then 1%, 2%, 3%. And then all the team, yes, we want to do it. The feature I like is to have my schedule directly, and when I want to make a change with my colleague, with my teammate. You don't need to print out the paper, you don't need to make a photocopy or things like that. You can carry, you can look your planning wherever you go, just inside your mobile. So it's a significant investment to transform the way we work, and it's impacting all our guests and also all our employees, and Staff Hub is part of this transformation. It will work if people realize that makes their life easier. And it does.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스텝허브라고 전무다는 툴을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시장을 굉장히 이제 크게 보고 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네, 매장 직원들, IT를 어떻게 보면 현재는 대부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못 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순전히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일정 공유라던가 자기 이제 작업 할당,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콜라보레이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식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유통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많이 접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교육, 그리고 이제 페이퍼리스, 그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육 미디어가 필요하고, 그 일정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체크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이제 교육 미디어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거고, 누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편성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적인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전에는 그 저희가 오피스 365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현재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멀티미디어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림은 현재 이제 오피스 365 서비스 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사내 이제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드폰이라던가 뭐 이제 웹캠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 자기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제 게시를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림에는 몇 가지 저희 그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한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동영상의 음성을 대화를 인식을 해가지고 자막으로 이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많은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번역 기능도 제공이 돼서 다국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일 경우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된 컨텐츠들을 중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이제 여러 그 국가에서도 무리 없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희가 금주죠. 그 신문 기사에 그 중국어의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번역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을 힘입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애들은 영어나 이제 중국어 같은 그 외국어 교육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다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면 인식, 그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어서 동영상 내에서 특정 인물이 나온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릭을 해갖고 내비게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쉽게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이 될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애저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이런 동영상들을 거의 이제 지연 없이 스트리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오피스 365를 도입하는 대기업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외 지사 쪽의 IT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일정 부분의 속도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국가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로 이런 것들은 다 액세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PC가 없어도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교육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제 피처들은 저희는 다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모바일 앱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산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 이제 IT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보안이 고민이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고객들의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통의 특성상 그 중요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걸림돌이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암호화해서 제공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기업용과 이제 그 개인용을 구분을 해가지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은 암호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인프라단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오피스 365에 기본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튠이라는 게 있고요. 인튠을 통하면 모바일 이제 디바이스의 관리, 그러니까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회사에서 설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회사의 그 메일이라던가 그 일정이라던가 이런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MDM 기능하고 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관리되는 앱들을 지정을 하고 관리되는 앱끼리만 데이터를 공유한다던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단한 이제 시나리오를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 직원이 고객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이제 문서를 조회를 했다든가 혹은 이제 사내에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를 할 때 그 문서를 그 자기의 개인 핸드폰에는 다운로드돼서 저장이 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별개의 이제 그 기업용 영역을 암호화된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모바일로 다운이 돼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 IT가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문서를 열어 가지고 일부 내용을 카피를 해서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던가 혹은 다른 자기의 이제 노트 어플리케이션을 옮긴다던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 직원들이 이제 정보 액세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을 더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고 기타 이제 조건 기반으로 사내 자원에 대해서 액세스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들은 사내 이제 그 리소스 중에서 일정 부분만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이제 컨트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인튠이 포함된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슈잇이라는 걸, 시큐리티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피스 365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된 부분도 있으시고요.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셔갖고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정하고 인증하고 액세스 관리, 뭐 저희 윈도우즈 헬로 같은 이제 생체 인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자나 이제 디바이스의 그 특이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접속했던 유저가 갑자기 1시간 뒤에 이제 미국에서 접속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단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접근을 차단한다든가 그런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앱 관리 그리고
문서 자체의 이제 암호화 기능, 저희 그 예전에 알고 계시던 RMS가 요즘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부릅니다.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으로 문서하고 이제 정보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그 기업 외부의 파트너까지도 그 보안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오피스 문서의 경우에 Azure 그 AIP를 이제 문서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대리점에 고객 정보를 보내신다고 했을 때 대리점 사람들은 회사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네이버 계정, 구글 계정으로 이제 그 문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메일 자체를 다른데 이제 전달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문서 자체를 리드 온리로 만들어 가지고 문서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해도 그 전달받은 사람은 열어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범위를 조금 넓히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앱들 중에서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들을 따로 이제 설정하고 정책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런 총체적인 이제 그 정보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보안 인프라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이제 신뢰를 하고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사례들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피스 365 같은 사스 제일 먼저 가는 업계가 그 유통업계입니다. 유통하고 서비스하고 이제 물류 업계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적인 이유입니다. 대기업일수록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운영하고 이런 버든들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저희 오피스 365를 최초로 도입한 고객들은 그런 이제 유통이나 소비재 업계의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유통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알만한 그 로고들은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항공사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 세계 이제 주요 항공사 대부분이 이미 다 저희 오피스 365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고 인프라 자체를 거의 모두 클라우드로 넘기신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왜 도입을 하는지를 그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이제 아코 호텔 사례를 보셨듯이 현장 직원의 생산성 강화,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모빌리티 입장으로 현장 직원들과의 이제 그 본사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이제 뭐 빠른 이제 기술 지원 이런 측면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테스코 같은 경우는 그 테스코도 이제 그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교육시키고 회사에 더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연결된 상태로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야머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동영상을 보셨던 막스 앤 스펜서의 경우에는 전 이제 글로벌 통합 스마트워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모든 전 직원들이 100% 모바일 환경으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추진됐던 사례였고요. 여기도 이제 거의 10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매장이 이제 13,000개 정도가 있죠. 글로벌에 이렇게 많은 매장들이 퍼져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의 IT 프로젝트로 한 바퀴 쭉 도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2,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불과 이제 몇 개월 만에 오픈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오로지 현재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 통합 스마트워크 환경에 있어서도 이제 클라우드가 전략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잘 아시는 이제 그 케첩을 만들던 이제 하인즈하고 크래프트가 이제 저희 또 오피스 365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데 이 한 5만 명쯤 되는 이 큰 기업이 M&A로 합병이 될 때 그 합병되는 그 당일날부터 저희 오피스 365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하고 일정 공유하고 협업하는데 전혀 이제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게 IT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큰 도전 과제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복잡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략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클라우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외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가 기업들에 이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를 보면은 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한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소통과 협업 도구들 이런 것들로 매장 직원하고 본사 직원하고 좀 더 이제 엮어주고 직원의 이제 참여 문화를 고양한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을 상위 이제 5개, 밑에 5개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그 참여 문화가 확산된 기업이 이익률도 더 높고 고객들도 이제 더 좋아하고 또 이제 매장 직원들의 이직률도 더 낮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가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